네, 안녕하세요. 알파카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실내 촬영에서 가장 기대하는 부분이 실제 이 거래된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일 텐데요. 최근에 또 거래된 게 또 굉장히 많습니다. 거래량이 뭐 작년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지는 않았는데 거래 금액대는 좀 커졌더라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7월달, 8월달, 지금 9월달까지도 거의 뭐 작년 대비 2배 가까이 좀 성장을 했거든요. 저희가 느낄 때는 너무 경기가 좋고 거래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하더라고요. 요즘 사실 부동산 트렌드, 특히 빌딩 트렌드가 정말 사야 되는 지역과 사지 말아야 되는 지역이 명확하거든요. 꼭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제가 좀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얘기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등기는 넘어가지 않았지만 실거래는 되지 않았지만 뭐 팔렸다라는 얘기가 들리는 건물을 굉장히 제가 주관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굉장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얘는 이런 의견을 갖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성수동 매각된 건물인데 알로, 최근에 LA를 갔다 왔는데 이 알로라는 브랜드의 옷을 좀 사왔어요. 그 요가복으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고 미국에서 워낙 핫한 이제 한국에다가 매장을 내면서 이쪽 성수동, 그 다음에 압구정 로데오 뭐 이런 완전 우리나라의 핫한 지역에만 내더라고요. 연무장길 가장 메인길이에요. 여기 가장 메인길에 있는 건물이고 가장 좋은 지역에 있는 건물인데 여기가 3억 4,500, 3억 5천이죠. 지난번 성수동 그 젠트몬스터 편에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4억은 무난하게 갈 것 같고 5억까지 충분할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진짜 그렇게 됐죠. 저도 이제 사실 업을 오래 하고 실제로 제가 성수동에 건물도 사고 팔아보니까 감이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 5억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거래된 사례인데 성수동이 재밌는 게 지상철을 기준으로 북성수하고 남성수로 갈리거든요. 또 남성수에서도 이 뚝섬 라인이 있고 성수 라인이 있고 서연무장길이 있고 동연무장길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시세가 오르는, 특히 성수동 어디 살까 고민하는 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그래도 확실히 지금까지는 성수동에서 남쪽이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뭐 전략정비구역 있는 뚝도시장 남쪽에 있는 거리들도 충분히 올랐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오른 곳은 연무장에서 멀지 않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쪽 뚝섬역 근처에 어떤 서울숲역 근처 그쪽에 있는 준공업지, 준주거지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도 2억까지 팔렸네요. 근데 여기 장점이 아파트 단지가 또 새로 들어왔고 아크로서울 포레스트, 갤러리아 포레, 그래서 이쪽 서울숲 메인 카페 골목이지만 카페 골목보다는 위쪽에 있는 좀 넓은 도로 상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쪽에 이제 이런 부지가 2억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준주거라서 2억에 팔려도 충분히 지으면 메리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조금 비싸게 팔린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도 뭐 필요 목적에 의해서 산다라고 하면 뭐 그런 면에서는 네, 다음 건물은 아까 말했던 뚝섬역 이 지상철 기준으로 북쪽 북성수입니다. 북성수의 그래도 메인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조금 도로가 넓은 건물 라인이거든요. 그래도 조금 도로 환경이 좋은 건물인데 여기가 평당 1억에 팔렸습니다. 근데 여기는 진짜 재밌는 게 생각보다 남성수에 비해서는 덜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물론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있긴 한데 고평가되기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나가서 송정동 투자하는 게 오버라는 얘기죠. 이미 북성수까지도 아직 상권이 치고 가지 못했는데 송정동을 간다? 공감생신이죠. 대신 저는 사용 목적이나 오피스 이런 목적으로는 저 북성수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근생 상권으로 커질 걸 예상해가지고 북성수에 들어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확실히 지상철이라는 매개체 자체가 남성수와 북성수의 괴리감을 크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연무장길에서 가장 핫하게 팔렸던 건물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 토리든이 들어간 건물. 이 토리든이 임대료를 진짜 이렇게 낼 수 있냐 없냐 막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거든요. 이 토리든이 86평 기준 3,300을 냅니다. 뭐 토리든 자체가 올리브영에서 워낙 핫한 브랜드고 그 다음 최근에 사실 성수동 임대료 자체가 미쳤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뭐 낼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앞 건물만 94억에 팔려가지고 뭐 평당 얼마다 뭐 2억 5천이다 6천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뒷건물이랑 같이 팔려서 140억에 팔렸어요. 그래서 140억 기준으로 평당 2억 조금 안 되게 팔렸는데 메인 골목이 이제 3억 5천 갔으니까 여기도 2억 5천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보다 이 가격이 정말 비싸게 팔렸지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음은 동연무장에 매입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 최근 사실 거래 사례예요. 유명 가구 기업에서 매입을 했고 여기가 동연무장인데 평당 3억에 팔렸습니다. 2024년 9월에 250억에 매입을 해서 2025년 9월 즉 1년 만에 105억의 시세 차익을 냈습니다. 네, 엄청나죠? 법인세 제외하고도 거의 70억 가까운 시세 차익을 낸 어떻게 보면 투자 수익 대비 거의 2배 정도의 수익을 낸 사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로 뭐 가장 핫한 곳이 동연무장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곳의 플래그십 스토어로 유명한 기업들에서 매입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매각된 건물
건물이 이런 건물이 있는데요. 이 건물의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남쪽에 있는 홍대 거리예요. 여기 남쪽에 옛날에 미수라고 하는 거리고, 여기가 이제 다복길이라고 해서 커피 프린스로 유명했던 거리거든요. 그 거리 이제 뒤쪽에 있는 건물인데 평당 8,400 정도로 거리가 됐네요. 근데 여기 이 딱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어요. 홍대 위쪽에 이쪽 북쪽으로 보면 이 대로변에 한 평당 1억 정도 선으로 거래된 사례들이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여기를 8,500에 살래, 여기 1억에 살래 그러면 당연히 위에를 1억에 사야죠. 상권의 흐름이 정말 명확하게 좀 갈리고 있는데, 홍대 요즘 상권 진짜 좋거든요. 여러분들 가보시면 홍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일요일날 밤에 가도 사람 많고요, 뭐 평일날 가도 많고요. 정말 홍대가 많이 부활해서 잘 살아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메인길이 사실 연남동이랑 이어지는 요 전체적인 라인이 좀 산 거지, 이 안쪽 골목골목까지 연결되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외국인들이 좀 와가지고 요 서교초등학교 길이나 이 커피 프린스 길이 조금은 살아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옛날만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뭐 직접 사용 목적으로 산 게 아니라 상권을 기대해서 산다고 하면 조금 잘못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역 근처에 있는 이런 건물들을 조금 더 비싸더라도 투자하는 게 저는 더 메리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이 투자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사는 분도 그만한 목적이 있으니까 사셨겠죠. 지금 성수동과 홍대를 알아봤는데, 최근에 사실 거래되는 지역들이 다 성수동, 홍대, 한남동, 강남 여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어디 사야 되겠습니까? 이 지역에서 사셔야죠. 가장 이 한강벨트의 메인인 지역들 아니면 요즘에 특별히 거래가 많이 안 되고, 그래도 거래가 되는 게 아니면 종로 상가 쪽이 그나마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을 투자할 때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매각사를 하나 찾아봤는데, 이게 이제 동대문 운동장 메인에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사실 오늘 썸네일에 쓸 정도로 재밌는 내용인데, 우즈베키스탄이나 러시아에 가면 일제시대 때 넘어간 고려인들 있죠. 지금 변화되지 않는 한국말을 쓰고 있는 민족들이 이쪽에 모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죠. 뭐 부산에 호텔을 사신 고려인 중에서 성공한 분도 있고, 한국인이 확실히 기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백을 갖고 있는 분 중에 한국에 와가지고 부동산 투자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동산 투자한 고려인 중에 한 분이 사신 건물이고, 그분이 최근에 팔았습니다. 요즘에 이쪽 자체가 중앙아시아나 몽골타운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중앙아시아에 있는 분들이나 전 세계적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동대문 운동장이고, 동대문 운동장이죠. 이제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동대문 운동장 하면 옛날 사람. 이쪽 지역도 뭐 옛날에 비해서 거의 안 올랐어요. 그래서 여기가 평당 1억에 팔렸다. 다음 사례는 한남동입니다. 알파카에서도 올해 한남동 거래가 많고, 나인원 뒤쪽 메인 상권에 있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요 이면도로 거기에 있는 건물, 메인 상권이 밑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상권 같은 경우도 거래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평당 1억 6천. 현재 요런 낡은 주택이 1억 6천. 근 한 3, 4년 동안 2배 이상 오른 것 같아요. 나인원 들어오고 그 뒤에 상권이 커지면서 이쪽에 뭐 이미스라는 엄청 유명한 우리 모자 회사, 그 다음에 마레디라는 또 유명한 의류 회사들, 굉장히 여기 패션 문화의 거리로 핫해진 거리인데 또 비슷한 부류로 사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대표하는 외국인 상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쪽 지역도 더 오를까 안 오를까 많이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연무장 이런 오르는 페이스만큼 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야금야금 올라서 여기 메인길도 감히 예상해서는 평당 3억까지는 갈 것 같아요. 준주거, 중공업 같은 건축에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분명히 오르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요즘에 이런 근생 지역도 평당 3억은 가더라고요. 저는 약간 메인 지역 3억을 기준으로 투자에 대해서 시야를 가지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팔린 사례 중에서 이런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저축은행에서 샀어요. 310억에 샀고, 이제 원래 명도가 된다 안 된다 얘기가 있었는데, 명도가 되는 조건으로 1,400평을 310억, 그러니까 강남 연면적 기준 평당 2천만 원대에 산 건데 진짜 싸게 샀죠. 이 건물이 재밌는 게 지하 6층까지 파 있었어요. 그래서 팀프레시라는 회사가 예전에 마켓컬리 새벽 배송을 쏴주는 회사였고, 저도 이제 팀프레시 대표님도 좀 만나봤고, 이런 배송 쪽에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유니콘 기업 중에 하나였는데 임대였지만 이렇게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면적 가격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 싸게 팔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직접 사용하는 목적에서는 2만 원 평수를 이 정도 금액으로 살 수 있다는 게 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건물입니다. 또 대로변에 사옥용으로 언주로에 있던 건물이 하나 팔렸는데, 조선 팰리스 근처에 있는 건물이죠. 이 라인 같은 경우는 노선 상업 지역이어서 이렇게 건물을 800% 가까이 지은 건물이 있고 없는 건물이 있는데, 지으면 메리트를 얻는 거고 안 지으면 메리트를 잃게 되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200억대 이런 대로변 상업지 건물이 희소했기 때문에 거래된 건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불과 테헤란로만 갔어도 평당 4, 5억까지 갔겠죠. 여기 지역이 어떻게 보면 직접 사용 목적이 아니면 사기가 어려운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시세가 확실히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이 건물이 21년에 225억에 사서 280억에 팔린 그런 사례입니다.
청담동 이 건물이 팔리면서 이 라인은 왜 사시나요? 라고 생각했는데 이 라인은 진짜 이용하는 사람만 아는 라인이에요. 일반인들이 좀 접근하기 어려운 게 다 발렛 맡기고 내가 쓰고 싶은 것들 쓰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쪽에 뭐 샵이 있다라고 하면 좀 고급스러운 샵, 이쪽에 뭐 의류나 명품 관련된 게 있다고 하면 그만큼 좀 가치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약간 여기는 땅값으로 사는 것도 있지만 이 동네에 가치를 산다라는 생각으로 보통 사용 목적이 있는 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들입니다. 여기도 사실 이런 위치에 있는 건물들 잘 안 팔거든요. 사실 저도 팔지 말라고요. 이런데 어떻게 사냐고. 근데 상속 이슈로 인해서 건물이 나왔던 건물이고요. 가장 명품거리 메인에 있는 건물이라 이런 건물들 같은 경우는 누구나 사고 싶은 건물인데 과연 이게 시세가 맞나 안 맞나 고민하다 놓쳤을 거예요. 근데 확실히 요즘에 거래되는 거 보면 이런 메인 라인은 어떻게든 조금씩 올라서 더 팔리더라고요. 20년, 21년, 22년에 투자했던 분들이 건물 투자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실패하지 않는 방법은 결국에는 도산대로 근처로 오는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좀 최근에 많이 팔리는 지역 중에 하나가 대치동인데 이거는 사실 대치동보다는 선능역에 가까운 라인이고요. 대치동은 뭐 학원가가 워낙 많고 그쪽에서 안정적으로 임대 구성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고 여기는 이제 선능역 먹자골목인데 이분도 매입가보다 싸게 팔았어요. 이분이 매입한 게 130억인데 115억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엄청 급매매 중에 하나였고요. 근데 이 건물 같은 경우가 위층으로 많이 올라가서 약간 사용 목적이 있는 사람이 사야 되는 건물이긴 했거든요. 구매 찾는 분들은 사실 충분히 잡을 만한 건물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약간 보는 눈이 없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다시 판분이 좀 아쉽겠지만 그래도 3분은 충분히 115억이면 너무 메리트 있게 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1년도 말에서 22년도까지는 뭔가 이 패닉바잉으로 잘못 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가 이한대 파는 게 맞을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면도로에 있는 골목에 있는 건물들은 정말 경기가 좋아지기 전까지 옛날 가격 회복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가지고 있는 지역의 건물에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여기가 사람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지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차라리 빨리 팔고 메인 라인으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수업료를 덜 내는 방법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도 해드렸는데 좀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의 오히려 투자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냉정하게 조금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뭐 최근에 사실 거래량도 많고 여러 가지 거래가 많이 됐는데 대부분 사실 되는 지역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는 좀 살 때 정말 되는 지역들, 괜찮은 지역들을 잘 선별하는 방법이 중요하고 또 그리고 건물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건물 관리가 어렵거나 잘 안 된 건물들이 많은데 건물 관리만 잘해도 건물 잘 팔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언제나 건물 투자할 때는 건물 관리를 정말 잘할 수 있는 건물 관리 전문가들한테 맡긴다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한테 실패하는 사례들을 안 만들기 위해서 저도 많이 노력을 할 거고 그거에 대해서 언제든지 의견이 필요하신 분 있으면 제 개인적인 의견을 가감없이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인스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이 남겨주고 있고 저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사라 팔라 이런 얘기 잘 강요 안 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사려고 하는 거 생각보다 별론데요? 좋은데요? 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사도 될 것 같은데요를 굉장히 냉정한 시각으로 이야기 드리거든요. 여러분들 꼭 그거를 많이 문의했으면 좋겠고 또 기왕이면 살 때 늘 얘기 드렸듯이 건물 관리 무상으로 해주고 있는 알파카에서 매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